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 금리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 금리 하락의 수혜주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배당주를 꼽을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디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대상 3가지, 이렇게 소개해드린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배당주는 이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관심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배당 서프라이즈를 낼까, 즉 배당금이 성장을 할까, 이런 기업을 오늘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당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배당금의 특징부터 알아야 됩니다.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특징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배당금이 일정한 업체가 있어요. 뭐 맨날 500원씩 주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건 간에 맨날 500원씩 찍어주는 그런 기업이 배당금이 일정한 그런 기업이고,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 일정한 그런 기업이 있어요. 배당 성향은 무엇이냐? 그 기업이 한 해 동안 돈을 벌어서 남기는 이익이 있죠. 그게 바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자, 순이익에서 얼만큼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느냐, 그 부분이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가령 배당 성향이 50%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이 1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라고 한다면은 100억 원의 50%, 즉 50억 원을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을 배당 성향이 50%다. 즉 배당 총액 나누기 순이익이 바로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이 있어요. 이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증가를 하면은 배당금도 늘고, 실적이 감소를 하면은 배당금도 줄어버리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3분기까지 끝났거든요. 즉 한 해 실적의 4분의 3 정도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거의 2019년에 이익 증가가 확실시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겠죠. 3분기까지 이제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3분기까지 늘어난 기업 중에서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배당금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서프라이즈를 낼 수가 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이트를 하나 접속을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죠. 컴퍼니 가이드라고 해서 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 FN 가이드에서 이 서비스해주는 그런 기업 관련 그런 자료들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실적 속보로 들어갑니다. 실적 속보에 들어가면은 보시다시피 3분기 상장사들의 전체 실적이 이렇게 엑셀 파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자, 2019년 12월 결산 3분기 국문, 요건 한글 자료고, 요건 이제 영문 자료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실적 순위별로 나래비를 세운 그런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거를 코스피랑 이게 코스닥 2개로 나눠놨고요. 이 4가지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 받으려면 요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과거치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렇죠? 과거치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 데이터만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다운로드 받아서, 자, 다운로드 폴더를 열면은,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고요. 보면은 시트가 총 5개가 있어요. 뭐 주 재무제표, 제조 연결, 금융 연결. 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릴 시간은 없으니, 자, 맨 앞에 시트, 이 주 재무제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상장사들의 전체 실적이에요. 실적 플러스 주요 재무제표 항목을 이 FN 가이드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언제 제공이 되냐면은 그 12월 결산법인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바로 이제 11월 14일까지였거든요. 그 11월 14일 바로 다음 날에 이걸 올려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빨리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불필요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H라는 요 위에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누른 상태에서 계속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계속 가요. 계속. 자, 데이터 엄청 많죠.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를 다 이게 클릭을 해준 다음에, 자, 어디까지 우리가 클릭을 해주냐면은 여기 이제 당기순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라는 이 문자가 처음 나오는, 자,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자, 요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삭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래그한 데이터가 다 지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필요가 없냐면은 저 당기 순이익 2018년 9월 비교 3개월. 자, 이것도 지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지워줍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 2018년 12월 이건 필요하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 3개예요. 3개. 이 3개만 남기고 나머지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삭제. 자, 그러면은 이 3가지 데이터가 나왔고, 자, 왜 이 작업을 했냐면은 현재 지금 3분기까지 지났잖아요. 상장사가 3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우리는 3분기까지 발표를 했지만은 이거를 연간치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2019년 배당금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연간치 순이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2019년 연간치 순이익을 구하느냐? 아직 3분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자, 3분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이 3개가 합쳐진 실적이죠. 즉 여기에서 4분기 실적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 이 4분기 실적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에. 그렇게 해서 1년치 실적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 데이터가 바로 3분기 누적 실적이고, 요거는 작년 3분기 누적 실적이고, 요거는 작년 연간 실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3분기, 올해 3분기 누적 실적 플러스 작년 4분기 실적을 어떻게 합산해서 구하느냐? 자, 일단은 올해 3분기 누적 플러스 작년 연간 마이너스 작년 3분기.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게 바로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구한 연간 실적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끝에 대신 화살표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이 수식이 걸려서 올해 예상 연간 값이 나옵니다. 순위 기준으로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하죠. 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2019년 이렇게 쓰겠습니다. 썼는데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냐면 이게 흰색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요거는 이제 순이익 증감률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간단하죠. 이 2019년 나누기 2018년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퍼센테이지 값으로 바꿔주면은 이게 바로 올해 순이익 증감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배당 성향이 일정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순이익 증감률만큼 배당금도 증가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익이란 게 양수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음수도 있어요. 음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을 적용을 시키면은 적자에서 적자가 확대됐을 뿐인데 순이익 증감률이 8% 나와요. 이러면 데이터가 왜곡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식을 써줘야 됩니다. 자, 어떤 수식을 쓰냐면은 if예요. if 한 다음에, 자, 만약에 요 2019년 데이터가 0보다 크고, 또 가정 하나 더 넣습니다. 그리고 이 2018년 데이터도 0보다 크다. 즉 2018년 순이익과 2019년 순이익 모두 양수다.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그 수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만약에 2019년 순이익은 양수인데 2018년 순이익은 음수다. 그러면은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경우는 흑전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만약 올해 순이익이 적자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냥 적자를 전환했건 아니면 적자에서 그냥 적자가 유지됐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적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마찬가지로 자, 이거 적자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자, 화살표 모양이 생긴 상황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자, 밑에까지 이 수식이 적용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그런 배당 데이터를 엽니다. 자, 열면은 엑셀 시트를 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순이익 증가율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뭘 기준으로 합치느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명을 기준으로 합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자, 는하고 VLOOKUP 하고, 자, 기준이 되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칠 거예요. 즉 종목명 한 다음에 콤마를 클릭하고 다시 우리가 그 실적 데이터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칭 시켜야 되는 데이터가 종목명이니까 이걸 다시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이 순이익 증감률 여기까지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체 종목의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한 상황에서, 자, 컨트롤하고 시프트하고 화살표 아래 방향을 딱 내리면은 이 전체 데이터가 다 드래그가 되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콤마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종목명에서부터 뭐 회계기준, 산업코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드래그를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요 마지막에 있는 순이익 증감률입니다. 자, 요게 이 종목명 데이터를 기준으로 총 10번째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10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0, 그 다음에 가로를 딱 닫으면은, 자, 여기 순이익 증감률이 와서 붙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화살표가 생긴 상황에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2019년도 예상 순이익 증감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해요. 자, 여기 2018년 배당금이 나와 있잖아요. 2018년 배당금. 자, 여기에서 이 순이익 증가율만큼 배당금이 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최근 3년간 배당 성향이 그나마 좀 일정한 기업들, 제가 이제 추린 거거든요. 가져왔기 때문에, 자, 순이익 증감률만큼 배당금도 늘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배당금 요거를, 자, 수식을 넣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순이익 증가율,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자, 올해 예상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더블 클릭해서 쫙 수식을 달고요. 자, 그 다음에 예상 배당 수익률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예상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그럼 아래로 쭉 가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배당 성향이 그나마 일정하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종목들 엄청 많죠. 280개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을 다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배당이 첫 번째로 많이 늘었고, 두 번째로는 배당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배당 수익률이 낮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좀 어느 정도 이상인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기 원하니까, 자, 여기서도 기업명을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그다음 우측 버튼 누르면은 여기 이제 데이터가 기재가 된 쪽까지 자동으로 드래그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맨 위에 필터를 누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걸러볼게요. 순이익 증가율이 최소 10%. 그래서 여기 이제 박스가 생긴 이 부분을 누르면 숫자 필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이 1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래서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제일금융권 예금 금리가 한 1.5% 돼요. 최소한 그보다 2배 정도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고배당주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거나 같으면서 3%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총 보시면은 한 31개 기업이 올해 예상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 그리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한 3% 이상,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 예상 배당 수익률이 무려 11%예요. 왜냐하면은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계산을 해보니까 264%예요, 무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자, 과거의 배당 성향을 보면은 67%, 뭐 94%, 71%. 배당 성향이 그렇게 일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면에 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배당 성향이 최근 3년간 무조건 65%예요. 자, 근데 이 기업은 올해 순이익이 17% 증가했으니까 배당금이 17% 증가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 4분기까지
이익 증가율이 유지가 된다면은 정말 2,760원 정도 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5% 배당 수익률, 이건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에이스 침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은 배당 성향이 일정하긴 한데 특징적인 건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이 배당 성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익 증가율이 한 40% 정도 되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2019년 예상 배당금보다 조금 더 늘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무조건 이만큼 배당금을 줄 거야 라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계산된 수치값을 참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과거에 어떻게 배당 정책을 가져갔는지 참고를 하신 다음에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기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순이익 증가율 기준을 바꾸셔도 되고, 뭐 내가 생각하기로는 3% 너무 짠 것 같다, 2.5% 이상만 돼도 고배당주 아니냐, 뭐 이렇게 계산하신다면은 다시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종목들이 많아지겠죠. 자, 아무튼 간에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